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수시 컨설팅을 9월에 7월이 나을 텐데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 정시 때도 동일한 주제로 정시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라는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나 제가 작년 12월에 찍은 영상이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빨리 받는 게 좋다. 왜냐면 컨설턴트가 제시하는 여러 대안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빨리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시 때도 그렇게 촬영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촬영할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 연구소로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를 제가 또 상담을 좀 잘 했었나 봐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었다.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해주시면서 둘째 이제 수시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큰애는 정시로 대학을 갔었고 둘째는 수시인데 그 어머님께서 날짜를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9월 1일에 하겠다. 이유는 저도 잘 알죠. 아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왜 9월 1일인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생부 마감일이 8월 31일이다. 그래서 8월 31일 학생부가 마감된 다음 그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1일 날 학생부가 마감인데요.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이 한 열흘 뒤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아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고민할 시간이 열흘 정도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되게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능 강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9월 달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9월 1일 날 모의평가를 보잖아요. 수능 전범위 그리고 졸업생이 포함된 모의평가를 보죠. 그럼 이 모의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모의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수시했을 대학에서 그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이 만족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이때 이 주말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 시기 때 상담 요청하셔서 이때 요청한 분들 꽤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죠. 좀 빨리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려도 뒤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뒤에 이때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봐요. 7, 8월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학생부를 채우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문구 하나 뭘 집어넣네 이런 저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7, 8월 보내시고요. 또 자기소개서도 써 오시긴 하는데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써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7, 8월에 수능 준비를 해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좀 동떨어지게 수능을 준비해오는 경우도 좀 있어요. 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라든가 여러가지 좀 안 맞는 옷을 입고 수능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빨리 만났으면 학생 종합을 하든 수능으로 대학을 가든 컨설턴트가 여러 의견을 줄 텐데 그 시간이 좀 아깝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7월 여름방학이 시작하게 되면 보통 7월 중순이고 8월 말까지 보통 45일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45일의 시간을 컨설턴트가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 대안과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그 45일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면 참 좋겠는데 좀 동떨어지게 준비해 오시니까 제가 이때 만나게 되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5일 날 온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혀서 좀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최대한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지방학생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게 이제 교과전형이 아닌 종합전형으로 분석할 때 제가 요 표머리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에서 이러이러한 강점이 있구나. 이게 좀 약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교 상황도 좀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는 이 학생한테 베스트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현황을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이잡듯이 살펴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으니 특히 학교에서 이 학생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장점을 못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수시 지원 카드를 제가 좀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을 해요. 진로 희망도 좀 보고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봉사실적, 그리고 세특, 여기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겠죠? 6월 5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요. 그래서 내신 분석한 것과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이 기재된 내용을 잘 보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의견을 주죠. 이건 강점이다, 이건 약점이다. 그래서 어떤 전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과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대학까지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 학생은 6월 5일 날 저를 만났으니까 6월 5일이죠. 7월 5일, 8월 5일, 9월 초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 이 학생은 자기가 미흡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카드를 미리 만들어 줬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민대부터 경상대까지 있죠. 딱 봐도 계명대와 경상대는 약학과겠죠.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시 상담 카드를 조합을 하고 9월 초에 다시 만날 텐데 9월 초에 나를 만날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 참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9월 초에 다시 만날 때 어떤 것들이 준비됐을지 모르겠지만 잘 준비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학생부 마감일인 8월 31일 이후에 만나지 않고 7월에 봐도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이 가능한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관심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때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이 학생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보여요.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3학년 1학기 학교생활 기록부가 나오게 되면 사정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자, 그런데 1학년, 2학년 학교생활 기록부에 지원자의 관심이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3학년 1학기 때 과도하게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은 관심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사정관들은 웃죠. 사정관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1, 2학년 학생부와 3학년 학생부를 예상해서 여기 채울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기도 하지만 1, 2학년 학생부를 보게 되면 이 학생이 대충 어느 정도 레벨의 대학, 무슨 과를 갈지 제가 가이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7월달에 만나니까 서류를 채울 때 제가 어느 정도의 도움, 적극적인 도움은 드릴 수는 없죠. 특히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의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나 제3자가 개입할 수 없죠. 단 이건 가능하잖아요. 학생이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세특 선생님께서 점검하시겠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본인이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칭찬도 받았는데 기재가 안 돼 있어. 그럼 이런 부분은 선생님께 얘기해서 기재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이걸 써가 아니라 저는 학생이 한 얘기를 듣고 학생이 한 활동 그리고 관심을 봐서 이런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세특에 기재가 잘 되면 좋겠죠. 그래서 7월달에 만나게 되면 학생의 3학년 1학기 활동과 관심을 제가 파악한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동아리 또는 독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채울 서류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오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컨설턴트는 지원자의 7월 상황에 맞게 대안들을 제시하고 9월에 점검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 예가 있는데 학생은 종합전형이 맞는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제가 여러 개 분석해 보니까 종합보다는 교과전형이 좀 유리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준비하라고 제가 의견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 수능 준비하기 싫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그래? 그럼 이러이러하게 가자 라고 지원자의 상황에 맞게 다른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죠. 제가 제시하는 대안을
학생과 학부모한테 강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은 저를 찾아오는 학부모님들 몫이니까 저는 항상 여러 의견을 제시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소개서는 활동 쓰는 것도 아니고요. 학습법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는 한마디로 하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 리딩 가이드예요. 나의 학생부를 이렇게 읽어주세요 라고 만드는 서류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찾아오게 되면 뭐 요렇게 1학년 때 요 과목의 이 내용들, 2학년 때 이 내용, 3학년 때 이 내용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구성해 보는 게 어때? 라고 의견을 주죠. 그러면 학생은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과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7월부터 최대한 빨리. 그리고 세 번째가 잘 안 되는데 이것도 따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만, 논술 전형은요 내신 산출만 해봐도 합불이 보여요.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교 추천 전형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신 하락폭이 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하락폭이 크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고교 추천 전형은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공격적으로도 한번 써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컨설턴트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월달 모의평가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성적 기준으로 뭔가 판단하려고 하는데, 수능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9월 모의평가가 이 학생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9월 모의평가 그렇게 중요하면 이걸로 대학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 학생들이 9월 모의평가에 집중을 잘 못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9월 1일을 하고 11월이니까 한 80일 정도의 성적이 올라가느냐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수능을 열심히 했나요? 내신 열심히 했잖아요. 수행평가 열심히 했잖아요. 어찌되었건 수능을 준비한다고 해도 내신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내신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우리가 수능에 집중했던 시간이 고3에 올라가게 되면 한 130일이 안 돼요. 그런데 9월 모의평가 이후에 80일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면 1학기 40일, 2학기 80일이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9월 모의고사 성적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좀 봅니다. 9월 망해도요 뭐 괜찮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9월 괜찮아, 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좋은 얘기해서 우쭈쭈해서 상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시상담은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의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과 솔루션을 주는 것이 컨설팅인데, 컨설턴트가 학생한테 제시하는 이 대안이 실현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컨설턴트를 빨리 만나게 되면 보통 45일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서 45일 동안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9월 초에 만나게 되면 고작 열흘이에요. 열흘 정도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얻는 것보다는 45일 정도 여유를 두고 대안을 얻은 다음에 뭔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수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